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정각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순서 빨리 끝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 또 길어졌네요. 한 40분을 좀 제가 떠들어 버린 거죠. 참.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구촌 반대쪽에서 벌어진 일들이 한반도로 자연스럽게 옮겨 붙을 거라는 점에서 그 와중에서 김건희, 삼부토건, 윤석열은 큰 이익을 보게 생겼다는 점에서 그래서 국민들은 돈은 돈대로 잃고 전쟁은 전쟁대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참담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추미애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네요. 이제 탄핵을 외치세요.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셨다고요. 아, 그럼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제도 좀 열받는데 두 번째 주제는 열받는다기보다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주제라서 제가 좀 차분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박원순의 마지막 시간 무슨 일이 있었나? 박원순 시장이 참 안타깝게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저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박원순 시장이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참 열받았던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덕분에 또 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한 투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박원순 시장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서 또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뭐 결국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일부가 아니라 뭐 상당 부분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했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분이 좀 더 마음을 좀 굳게 잡수셨더라면,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함께 싸워 나가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죠. 자,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박원순의 마지막 시간 무슨 일이 있었나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의 3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경남 창녕에 있던 박원순 시장의 산소가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민주열산 묘역으로 옮겨오게 됐죠. 참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고 이 산소가 훼손되기도 하고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많았습니다. 비 속에서 이 추모식, 3주기 추모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3년 만에 다시 뵙는 이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있죠. 박원순 시장의 이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고 우리랑 함께 싸워 나가기로 마음을 먹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박원순 시장의 도움을 청하는 그 마지막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가 취재한 결과입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사람들이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거의 일치할 겁니다.
지난번 지난 올해 2월쯤인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대규모 반란표가 나왔었죠. 30표 정도가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떠돌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떠돌았던 얘기가 뭐였느냐면 이재명을 이제 물러나게 하고 그를 대신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데 그 비대위는 전직 국무총리들이 참여한다. 전직 국무총리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그다음에 박병석, 전직 국무총리하고 전직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낙연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다. 노영민도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이고 저놈들이 원흉이구나. 안 끼는 데가 없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가시던 길, 가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에 도움을 요청하셨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박 시장님이 좀 더 마음 굳게 잡수시고 우리랑 같이 싸워주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만 당시 우리 박 시장님은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박원순 시장의 이 3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이슈 몇 가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아들과 관련된 이슈죠.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 의혹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다시 받게 됐어요. 무려 1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박주신 씨 신체 검사를 받은 게 2011년이고요. 또 시비가 많이 나오길래 박원순의 아들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 재검에 또 재검 그래가지고 공개 재검까지 무려 4번을 추가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입대한 뒤에 우리가 또 입소대대에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디스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귀가됩니다. 귀가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병무청에 제출해요. 병무청에서 병역 처분을 하려고 딱 보니까 아버지가 박원순이네. 다시 하세요. 병무청에 와서 검사 받읍시다라고 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요. 병무청 조사를 받아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또 한 번 받아요. 나중에 국방부에서 또 한 번 조사를 받아요. 자, 그랬는데 어이구, 이거 디스크가 심각하네라고 판정이 끝났습니다. 그랬는데도 의혹이 계속 나오길래 어떻게 했다? 공개 신검을 받아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여전히 의혹이 끝나지 않죠. 공개적으로 신검 받아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디스크가 맞다라고 확인이 됐는데 또 의혹을 제기하는 새끼들이 있었어. 도란 놈들이죠, 이거는. 이거는 도란 놈들이. 정신병자들이 아닌다 하면은, 자, 그랬는데, 그게 12년 만에 또 불거집니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아휴, 뭐 또 재검을 해, 이걸로 끝이야. 라고 하면서 재판을 끝내버려 정상이죠. 그런데 신체검사 다시 받으라고. 이게 지난주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재판으로 다시 검사받는다. 마치 병역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고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법원이야? 이러고도 지들이 판사냐고. 여하튼 자, 그런 과정에서 참 참 답답한데요. 예. 자,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문제만 해도 되게 열받고 참 짜증 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또 불거지죠. 예. 예,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가 하겠는데요. 자,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예. 지금, 예. 잠깐만요. 예. 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 증인으로 재심검 예정. 누가 보면 진짜 병역비리가 20년 만에, 아니 15년 만에 다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다. 참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12년 전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사진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박주신 씨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에요.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다? 예, MRI를 찍기 위해서 MRI 기계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얼굴 한번 들어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증거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있어요. 자, 당시 상황을 제가 한번 되짚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의혹, 박원순 시장의 아들한테 뭐 병역비리 의혹이 있네 만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강용석입니다. 강용석이가 박원순 시장 아들이 병역비리가 있다. 박원순 시장 아들이 허리 디스크라는데 뛰어다닌단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야, 그래, 좋아. 그러면은 재검을 하자. 공개 재검을 하자. 몇 번의 재검을 했는데 공개 재검을 다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 자리에는요, 공개 재검하는 이 자리에는요, 서울시청을 출입하던 150명의 기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서울시청 기자들 여기 다 갔어. 심지어 서울시 출입 안 하는 기자도 다 왔고요. 세브란스 병원 출입하는 기자들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한 300명 가까이가 몰렸어요. 지켜봤어, 기자들이. MRI 찍는 거. 저는요, 복도에 서서 박주신 씨가 MRI실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요, 기자들 중에 5명은 박주신 씨와 함께 이 MRI 촬영실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장면까지 다 지켜봐. 진짜 바꿔치기 하나나 안 하나 다 봤단 말이야. 그랬는데 뭐라고? 바꿔치기 했다고 그 뒤에 의혹이 또 나오더라고. 우리 눈앞에서 얘가 이렇게 사진 MRI를 찍었는데 바꿔치기 했대잖아. 기가 찰 노릇이 있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더라? 야, 네가 들어가서 본 거 아니잖아. 아니, 기자들 5명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기자들이 그러면 못 보고 못 봤을 수도 있지 않냐? 니들이 못 보는 사이에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지 않냐?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자, 그러면서 보았다, 내가 현장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기자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비판하느냐면, 우리 그 대학 선배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겨우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해놓고서는 뭘 다 안다고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오죽 제가 빡 돌아갔으면, 그래, 내 장님이라서 코끼리 뒷다리 만져봤다. 그래, 니는 눈 뜨고도 코끼리 뭐 앞다리라도 만져봤냐? 니는 못 만져봤잖냐? 나는 만져나 봤다. 뭐 그런 정도, 그렇게까지 싸우고 했었어요. 자, 어쨌거나 12년 전에 확인된 진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기 이 사진을 잘 봐달라. 이 사진을 잘 보면은 기자들이 여기서 참관하는 모습도 같이 찍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보세요.
12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미 박원순 아들 MRI 맞다. 박원순 아들이 이 디스크가 맞다라는 게 이미 그때 12년 전에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교수,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의대 교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MRI가 조작됐다라고 한 거는 저의 오만이었고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강용석, MRI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했던 강용석에 대해서 언론이 선거철 비방전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그런 보도까지 냈던 겁니다. 이미 끝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거고 또 문제를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걸 또 딱 받아준 겁니다. 자, 제가 이 사진 좀 잘 봐달라고 했죠. 자,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박주신 씨도 있고 박주신 씨를 진찰하는 의사도 있고 그 주변에 MRI실 그 장비들도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100여 명의 기자들 중에 이 장면을, 자, 요 장면은 100여 명의 기자들이 다 같이 현장을 보았던 상황이고요. 조작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진 한번 잘 봐주세요. 앞서 보았던 요 사진이죠. 요 사진이죠.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가만히 보면 박주신 씨와 의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현장을 지켜보는 기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잖아요, 그죠? 뭐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유리창에 비친 기자의 모습,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이때 이미 거짓이라는 게 병력 비리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이미 그때 밝혀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를 일으켜 또 이거를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니 참 당황스럽죠. 자, 그런데 제가 더 답답했던 것은 이게 박원순 시장의 3주기 행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박주신 씨는요, 아버지 제사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 출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황당한 일이 하나 더 있죠. 오늘 아마 보신 분들, 신문 보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의 죽음은 타살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철승 변호사의 이 글은요, 조중동이 곧바로 받아 썼어요. 근데 뭐 정철승 변호사가 딱히 뭐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는 그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타살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은 항상 현장에 있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철승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 박원순 시장의 그 고인의 명예를 또 흔들게 되지 않을까. 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수구 언론들 때문에 또 무슨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여하튼 좋아요. 제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행적을 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당시 제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이와 같은 죽음을 제가 여러 차례 취재했던 그런 경험들을 종합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이날 10시가 조금 넘어서 외출을 하셨어요. 그 직전에 정세균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점심 약속이 취소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11시쯤에 와룡공원, 아마 그 공관에서 그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와룡공원으로 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와룡공원에 도착을 하셨던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조금 지나서 따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 반까지 이 주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9분에 휴대전화 신호도 끊깁니다. 그리고 1호부터 한 10시간 뒤에 이제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죠. 정철승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를 만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만난 그 사람한테 살해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데는요, 거기는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청와대가 있는 데잖아요. 그리고요, 거기는 CCTV가 곳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지역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나와요. CCTV가 없는 구역도 있지만 그 지역으로 들어간, CCTV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3군데 이상 반드시 CCTV에 적발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그런 얘기는 여기서 뭐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요. 자, 정철승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통화를 청와대 인사, 정부 고위 인사, 민주당 고위 인사들하고 뭐 전화 시도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부분 전화 통화를 거절당하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받은 경우에도 제가 좀 이따 연락드릴게요 라고 한 뒤에 전화를 다들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마지막까지 그분들한테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박원순 시장의 희망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이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손절당하신 거죠. 그럼 마지막에 그럼 누구랑 통화했느냐?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청와대 인사, 정부 고위 관계자, 민주당 고위 인사. 이 중에 한 분은 전화를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하니까 지금 바쁘니까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다시 통화하지 않으신 걸로 압니다. 그게 아마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모멸감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사실 정철승 변호사가 얘기한 게 거의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타살 의혹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울시장이자 대선 후보로 VVIP인데 이런
돌아가셨는데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 뭐 지금 댓글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뭐 누구라고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명은 아니에요. 좀 제법 여러 명 돼요. 아까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 표결 이후에 갑자기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당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고, 그 비대위 체제는 전직 국무총리들 혹은 전직 국회의장 뭐 이런 사람들로 꾸려진다. 그래서 뭐 정세균, 박병석, 김부겸,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 또는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거기 참여한다. 그러니까 총리급 이런 원로들이 참여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대위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한참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 참 안 끼는 데가 없네 라고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하튼 뭐 그분들이 매몰차게 손절하는 바람에 아마 이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마지막에 되게 모멸감도 느끼셨고 절망감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그래서 이게 타살이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 손절하신 분들이 박원순 시장님을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았겠느냐는 건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죠. 예, 근데 좋습니다. 정황의 얘기는 그렇다 치고요. 남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자세한 말씀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하지만 최대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요. 타살 의혹은 조금 오버입니다. 좀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취재를 좀 많이 했어. 현장 취재를 많이 가는데 군 의문사 쪽 취재도 많이 가요. 근데 군 의문사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제 목을 매서 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유족들의 경우, 이 목을 매서 숨진 사건의 경우 유족들의 80~90%가 타살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왜? 얼마 전까지 너무나도 밝게 얘기를 하던, 그리고 얼마 전까지 미래를 얘기하던 애인데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목을 매단 경우에는요, 자살을 타살로 위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살을 자살로 위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요.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 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취지가 뭔지는 알겠으나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큰이라는 겁니다. 사큰. 줄이 감긴 흔적이에요. 줄이 감긴 흔적이 타살이냐 아니냐,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따라서 너무 확실히 틀려나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타살인 경우는요, 이 사큰이 목둘레를 따라서 완전히 한 바퀴 다 감깁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 스스로 선택을 한 경우에는 이 사큰이 앞에만 있고 뒤쪽에는 없어요. 그리고요, 타살인데 자살로 위장한 경우에는 이 사큰이 2줄 이상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타살이 아닌 경우에는 사큰이 하나만 남아요. 정철승 변호사는 기껏 넥타이를 가지고 목을 맸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기 의외로 넥타이 많습니다. 현장 취재를 많이 해본 제 입장에서는 넥타이 많이 씁니다. 그 얘기밖에 잘 못하겠네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요, 이 사큰만 보면은 충분히 이게 타살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어요. 자살을 위장을 해가지고 사큰을 만들고 그리고 매단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생활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 반응. 이 사큰이 생기는 모습도요, 살아있을 때 생긴 모습하고 돌아가신 뒤에 생긴 모습하고 달라요. 살아있을 때는요, 여기가 멍이 들어요. 파이면서 멍이 들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에 매단 경우에는요, 멍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모양이 좀 틀려요. 하여튼 좀 틀려. 그리고 줄이 한 줄이 안 나고 두 줄, 세 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멍이 들었느냐, 멍이 들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게 살아 있을 때 목이 메었느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생활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뭐 혈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지표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참혹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타살의 표적, 이거는 자살의 표적, 뭐 표지. 그렇습니다. 네, 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른 건 같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게 박원순 시장 건이라 제가 참 이렇게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정말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타살 의혹은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좀 안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또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또 괜한 의혹을 만들고, 대안은 의혹 만드는 끝에 또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이나 비난이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그 탄압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승 변호사의 의혹 제기 뭐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도 안 좋습니다. 사실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